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도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채용 중인 현대미포조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현대미포조선 가자! 현대미포조선 매출액 2조 4,030억원, 영업이익 709억원, 사원수 3,087명, 시가총액 1조 8,313억원, 코스피 랭킹 115위의 대한민국 조선회사입니다. 주요 업종으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컨테이너선, 가스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 중소형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5년 현대중공업이 일본 가와사키 조선소와 합작해 세운 회사로 1982년 방호동에 제2공장을 세우고 1983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1994년 상호를 현대미포조선으로 변경했고 2002년 현대중공업그룹 독립대 합류해 2005년 전남 대불공장, 2006년 장생포 공장을 각각 준공하며 세계조선 1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업 역시 철강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기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약 10분 동안 조선산업을 거시적으로 이해하신 다음 현대미포조선의 현황과 조선산업의 미래 전망을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산업 전체 이해는 다소 내용이 좀 기니 현대미포조선에 관련된 이야기만 들으실 분들은 꼭 댓글에 시간별 색인을 참고하셔 원하시는 부분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린 2000년대 신문이나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조선이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시 세계 경제 활성화, 중국 경제의 급속한 무역 규모 확대, 일본의 조선산업 중단으로 수요가 한국으로 흡수되면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고 전세계 조선 주문량의 35에서 40% 정도를 한국이 담당했었습니다. 수출에서 조선산업 비중이 2000년 4.8%에서 2009년 11.7%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수출액 비중과 절대적인 수출액이 동시에 감소하더니 2011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하락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줄곧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름이 좋다가 갑자기 2000년대에 급격하게 뭔가 좋아지지 않으면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08년 리만 형이 뉴클리 한번 쏴주셨고, 다른 한 가지는 아니나 다를까 저기 대륙의 먼지 형들이 떠오르시죠. 2008년 리만 형들이 쏘아올린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2009년은 전체 수주량이 급감했습니다. 2008년 마이너스 40%, 2009년 마이너스 68.6%로 감소할 정도로 절대치가 줄어들었고 10년 동안 1위를 지키던 한국이 2009년부터 중국에게 1위의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같이 한국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2007년 조선산업 중장기 발전 정책을 펴며 기술 개발과 금융 등에서 강력한 지원책을 펼쳤습니다. 국영은행인 중국수출입은행은 중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선주에게 선수금의 90%가량을 대출해주는 획기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토록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외국 선주 발주 물량을 이끌어다 주며 2009년 당시 2012년까지 일감을 미리 채워놓는 등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펼쳤습니다. 리만 사태 이후 세계적인 조선 발주 가뭄에도 이란의 국영회사로부터 초대형 유조선 6척을 수주에 성공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2010년 이후 수출액 비중과 절대적 수출액이 동시에 감소하고 2011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하락세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리만형이 한방, 저기 대륙의 먼지 형들이 한방, 양쪽에서 다굴당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발생합니다. 제가 그 당시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다들 뭔가 머릿속에 핑 하고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때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2011년부터 12년까지 유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유가로 접어들면서 대형 조선업계들이 해양 플랜트 사업에 진출을 해요. 사실 심해석유 취출을 하는 경우 원가가 배럴당 $80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가 낮을 때는 채단성이 맞지 않아 시도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석유를 파면 파낼수록 적자니까요. 하지만 2010년 이후 $100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이 되니 석유 메이저사들은 본격적으로 심해석유 개발에 뛰어들었고 해양 플랜트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한국의 빅3 조선소에 대거 해양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뜻하지 않게 해양 플랜트 공사 발주가 크게 늘어나자 한국의 빅3 조선업체들은 조선산업 위기 돌파 전략으로 해양 플랜트 산업에 자본을 투입시켰습니다. 해양 플랜트 공사의 경우 일반 상선 건조보다 공사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조선의 부진 속에서도 2010년 이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 수주를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형 조선소 입장은 어땠을까요? 2000년대 중반부터 조선소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자 자본가들의 욕심은 하늘로 치솟았고 한국과 중국의 해안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조선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조선소를 건립 후 가동 시작점에서 세계 조선경기 침체와 맞물려 결국 가동하기가 무섭게 중소 조선소들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업체들과 부가가치가 낮은 벌크선이나 중소형 탱커, 컨테이너 등을 놓고 경쟁하며 선박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성은 크게 악화가 되었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09년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헌엣지 상품인
스티커를 대거 팔았는데 많은 중소형 조선소들이 2009년에서 10년 동안 원화가 가치 하락으로 선박 수출 대금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중소형 조선소들이 부도, 법정관리, 폐업, 매각 등의 산업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죠. 암울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앞서 대형 조선업체들의 위기 돌파 전략이 고유가에 기반을 둔 해양 플랜트 사업 부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위기 돌파의 동력이 2014년 중반 이후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역으로 뒤늦게 다시 위기로 떨어졌습니다. 2014년 국제 유가 하락의 원인은 1차적으로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으로 셰일가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며 채굴 비용이 배럴당 $70 이하로 떨어지면서 셰일가스 개발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 대규모 개발과 유가의 하락은 고비용의 심해 유전 개발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결국 부진한 조선 수주의 대안책으로 꼽혔던 해양 플랜트 부문 역시 일단락이 되며 다시 상선 부문으로 재도약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제 한국의 조선업에는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 다시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가 7년 만에 드디어 세계 1위에 성공합니다. 중국이 공격적인 수준을 이어갔지만 품질에 대한 신뢰가 깨지며 결국 높은 완성도로 주름을 잡았었던 한국의 조선업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배는 대표적인 고부가선이자 높은 기술력을 요구로 하는 LNG선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원유에서 가스로 옮겨가면서 LNG선 발주가 늘어나고 셰일을 앞세운 미국과 러시아의 LNG 수출 규모 변화가 전체 LNG선 발주 시장에 중요한 변화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제회사기구 IMO의 규제인 IMO 2020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 조선사들의 반등 기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화학산화물 규제인 IMO 2020을 대비하기 위해 선박연료를 저유황연료로 사용하거나 탈황당치를 장착하거나 LNG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중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제작은 특히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LNG선 전체 발주량 중 94%를 한국 조선업체에 수주했을 정도니까요. 자, 그렇다면 현재 LNG선으로 재도약을 앞둔 국내 조선업의 상황 속에서 현대 미포조선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현대 미포조선의 주력 선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대 미포조선은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특히 LPG 운반선, 컬로선, 해양작업 운반선, 아스팔트 운반선, 석유 시추선, 케이블 부설선 등 고부가 특수 선박 시장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어 정가 수주를 둘 수 있었고 대형 조선사가 적자를 보일 때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조선소의 공격적인 수주로 인해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의 주력 건조 품목인 MR탱커를 양쯔장 조선소 등 중국의 중형 선박 조선사들에서는 이미 현대 미포조선의 3,500만에서 3,600만 달러보다 낮은 3,200만에서 3,300만 달러에 수주하고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대 미포조선 역시 사업 다각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선사 베른하르트 슐테와 같이 손을 잡고 네덜란드 로열 더치쉘과 프랑스 토탈이 발주를 준비 중인 LNG 해상급 유선 수주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도 2019년 11월 LNG 벙커링선을 수주하며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의 LNG 관련 건조 진출은 반복 건조 효과를 거스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5%도 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하지만 IMO 2020의 규제와 중국의 지속적인 LNG 수요로 보아졌을 때 LNG선은 차기 조선업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NG 해상 급유선과 LNG 소형 운반선을 수주해 선박 종류에 증대는 LNG 추진선 발주 중과세에 따라 파생되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하락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성 및 영속성을 영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7년 만에 조선업계의 왕관을 되찾아왔습니다. 새로 떠오르고 있는 LNG선 개척을 통해서 조선 하면 역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 산업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매주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